중국에 있어서의 자본, 그 규모는 미국의 자본 규모나 글로벌 자본 규모에 비해서 턱도 없이 작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본을 가지고 논한다면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어요.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자는 미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힘이 솟아오른다 해도 미국의 힘을 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 두 개 시장에 수 있는 기업이 성공하는 기업이 될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유망한 투자 대상이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시점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킬 때 특례를 많이 줬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에 진출을 해서 회사를 만들 때 그냥 만들 수가 없고 꼭 중국 쪽 파트너를 잡아서 그들과 함께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 이렇게 하기도 했고, 여러 경제 활동에 있어서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의 대우에 그리고 조건에 격차가 컸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WTO에 끌어와서 자유무역 체계의 일원이 되도록 했죠. 그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러한 그 단일 시장 체계의 단맛을 보면서 시장 경제가 중국 사회에 침투가 되고 이것이 민주화 또 체제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러한 단일 시장과 WTO 체계를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했지만 중국의 이념이나 중국의 사회는 전혀 변하지 않았거니와 오히려 점점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젠 덩치가 커져서 미국의 영향력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오게 됐으니 미국 입장에서는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저는 미중 경쟁 관계를 두 나라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3자가 개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삼국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럼 그 세 번째가 누구냐? 바로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국제 자본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나만 돈 벌면 돼. 이런 거죠. 그러면 중국에 있어서의 자본, 그 규모는 미국의 자본 규모나 글로벌 자본 규모에 비해서 턱도 없이 작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본을 가지고 논한다면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국제 자본이 중국이 조금 이익이 되는 조건을 흔들면 거기에 많은 돈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의 자본 실력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또 하나의 시각은 자본의 시각이 아닌 실체 또는 실물 경제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넘어섰다고 봐야죠. 중국은 덩샤오핑 이래 중국의 시장을 무기로 해서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인다 이런 전략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성공을 했죠. 예를 들어볼까요?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생겼을 때 전 세계가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융가에서는 자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웠죠. 이때 중국이 많은 금융 자본들을 끌어들이면서 세계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국이 알았죠. 미국의 자본은 미국 정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돈만 벌 수 있으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그런 해외 자본에게 여러 가지 페이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자산 운용을 허가를 했고 중국의 개인 연금 이 시장도 조금씩 외국 자본에게 문을 열면서 돈 벌 기회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유럽, 미국에 있는 거대 자본들이 마구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구 세계와 중국의 체제의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해도 공산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주의 체계와 자본주의 체계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대조를 시켜놓은 것이 많은 오해를 불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중국은 이념적으로 예전에 마르크스가 주장하던 그런 공산주의는 아니거든요. 만일 진정한 공산주의라면 사유재산제도도 하지 않았겠죠. 중국은 지금 사유재산제와 공유재산 제도를 병행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부르고 있고 이것을 중국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본주의의 모순을 우리가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과거 공산권 국가들이 저질렀던 착오, 소련의 붕괴를 가져온 그것도 우리가 극복을 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의 하부 체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려고 할 때도 이 두 개의 체계가 같이 병존하고 있다는 그 특징,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처럼도 보이고 어떤 때 보면 이거 완전히 스탈린이 운영하던 시대의 소련처럼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를 느낄 때는 중국 안에 우리와 같은 게 절반, 다른 게 절반 그렇게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변증법이 기본 철학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모순의 시각에서 이제 봅니다. 원래 마르크스가 주장할 때는 변증법적으로 어떤 체계나 이념이 나타나면 그것이 운영이 되다가 단점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단점을 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모순을 주장하게 되고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아니다 그대로 있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오게 되는데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새로운 이념으로 발전하면 그게 이제 정반합의 변증법적 진화죠. 그러면 중국이 맞닥뜨렸던 모순은 뭐냐? 일단 마오쩌둥 시대에는 완전한 공산주의 체계를 돌렸는데 그것이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대혁명처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까 그것이 큰 모순이었죠. 그래서 그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덩샤오핑이 시장경제를 도입을 했죠. 그래서 시장경제를 도입한 체계가 말하자면 정반의 합으로서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또 사회 모순을 가져왔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 양극화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국가 소유와 개인 소유의 충돌, 이제 이런 것도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것들을 모순으로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으로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것을 주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과연 이 두 가지의 모순을 극복을 했느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 모순을 해결하려고 지금 가는 중이죠. 타이완을 통일한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타이완을 만일 통일하고 나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타이완의 반도체 산업이 연관되어 있는 과학기술이 중국의 손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중국의 기량이 일치월장해서 미국과 견줄 만한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군사적으로 본다면 타이완이 중국의 영토가 되고 나면 중국 군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뻥 뚫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인공섬을 만들면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권, 이것도 중국이 쉽게 확립을 하게 될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괌, 하와이, 미국의 서부 영역에 국가 안보가 문제가 될 겁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자국 영토에서 전쟁을 한 적이 없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럼 미국도 보통 일이 아니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완전한 미중이 패권을 다투는 그런 국면이 되겠죠. 미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은 틀림없죠. 그것이 모든 국가가 전쟁을 하든 기술 개발을 하든 근본적으로는 경제력이 뒷받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경제력은 어디서 오느냐? 시장에서 오죠. 지금 우리 세계의 시장은 글로벌 단일 시장이 형성돼 있고 그 글로벌 단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화폐, 미국의 규칙에 의해서 돌아가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든 이 시장에서 중국을 떼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분리다, 디컴포지션이다, 뭐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중국은 거기서 분리되어 나오지 않으려고 무진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자는 미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힘이 솟아오른다 해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지배권, 이것을 뺏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미국의 힘을 뺄 수가 없을 겁니다. 두 나라의 경쟁은 적어도 반세기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를 질 수 없는 나라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해서 중국이 이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중국이 미국에 막 점령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거꾸로 미국이 중국에게 타이완 해협에서 이겼다고 해보죠. 그러면 미국이 중국에 막 군대를 보내서 점령을 하고 그럴까요? 그렇게 못할 겁니다. 중국과 인도가 싸웠을 때도 중국은 인도 접경에서 분쟁 지역에서 더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도 또한 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질 수 없는 나라란 대국, 큰 나라, 많은 인구,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거니와 거기에 핵 보유국이면 질 수 없는 나라예요. 어떤 나라도 그 나라를 점령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어요. 패퇴시킬 수는 있죠. 그러므로 양안전쟁이 예를 들어 몇 년 안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결과 중국이 패퇴하든 미국이 패퇴하든 두 나라는 계속 존재할 것이고 두 나라는 계속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형국은 미국이 중국을 떼어내려고 하면서 군사적으로도 완전한 대립 국면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이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명시를 했어요. 일본과 한국, 미국 이렇게 세 나라가 군사적으로 협력을 해서 중국과 대치를 하겠다.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있고 그 기세를 이용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영국과도 조약을 맺어서 영국 군대가 미국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서 아시아 지구로 오게 되면 일본의 영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타이완을 공격해야 돼. 그런데 미국이 거기 개입을 해서 우리와 한번 호되게 전투를 벌릴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를 과거에 침략하고 많은 잔혹한 짓을 저지른 일본이 요번에 또 껴가지고 우리 중국을 공격을 할 거야. 그런데 거기에 한국도 보니까 그쪽 편에 붙어서 총뿌리를 우리한테 겨눌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이 우리가 그래야지 뭐 라고 사회적인 합의가 돼 있으면 그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중국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줬죠. 나는 유럽이 미중 간에 껴서 왜 한쪽 편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데 우리 유럽이 끼어들어가야 되냐. 이제 이런 말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프랑스는 그 중국에게 LNG를 팔았어요. 그리고 중국은 유럽에게 여객기를 140대나 주문을 했죠. 그랬더니 또 프랑스는 고맙다고 대량의 선박 건조를 중국에 이제 주었죠. 그러면 프랑스가 왜 이렇게 하느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이 분리된다면 그럼 다음 시대의 승자는 누구냐? 미국은 중국 시장 쪽에 접근 못하겠죠. 중국은 미국 시장에 접근을 못하겠죠. 양쪽 모두 접근할 수 있는 나라. 이 나라들이 앞으로 수혜를 받을 나라들이죠. 프랑스도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나라들이 양쪽 시장의 수혜를 받지만 우리 입장은 그럴 수 없다. 북한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중러 시장 쪽은 잊어버리고 미국 구미 시장만 보고 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전쟁이 나더라도 이쪽에 붙어서 간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 나 여기서 빼줘. 우리는 제3자 할래.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시장에 동시 접근을 계속 하겠어요. 우리도 크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보고 선택하라면 저는 길 가다 10,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두 개 다 줍고 싶습니다. 그런데 50,000원짜리만 주술래? 나는 저런 10,000원짜리 같은 건 눈에 안 차. 라고 한다면 뭐 50,000원짜리만 집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집고 나서 보니까 50,000원짜리가 아니라 10,000원짜리였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같이 논의해서 중지를 모아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이 두 개의 시장에 동시 접근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성장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이 두 개의 시장에 다 무언가 공급을 하고 시장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성공하는 기업이 될 겁니다. 그럼 국가로 따지면 어떤 국가가 되겠느냐? 대표적인 게 베트남이죠. 인도네시아 같은 아세안 국가고요. 큰 나라로는 인도 같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세안, 인도 이런 곳이 유망한 지역이고 이 나라들 기업 중에 미국이나 중국에게 모두 필요한 상품을 제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런 기업들이 유망한 투자 대상이 되겠죠.